안녕하세요. 저는 조치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남편과 저희 부모님의 관계 때문인데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를 정도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상태라 현재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아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 차에 저는 9살 딸과 8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오고 있었어요. 뭐든지 항상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느 날 남편의 월급날이 되었을 때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확인하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회사에서 야근을 한다 해도 많이 벌어봤자 월급 400 정도였는데 그때 들어온 돈은 500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줄 알고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회사에 다닌 지도 오래됐고 야근도 자주 해서 그런지 대표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월급을 500이나 맞춰주셨다는 말에 고생한 만큼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게 계속해서 매달 500만 원씩 꽂히는 월급에 저희 가족의 삶에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자주 갖지 않았던 외식도 몇 번씩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생하는 남편한테 용돈도 올려주고 나머지 좀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었죠. 힘들게 한 달 내내 야근해야 겨우 400 턱걸이였는데 똑같이 고생하고 매달 500의 월급이 들어오는 건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아파트 대출금도 좀 더 여유 있게 상환하면서 저희 가족의 행복 지수는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었어요. 작년에 남편 회사에서 부부 동반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님께서 남편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었죠. 남편의 능력을 인정하고 좋게 봐준 만큼 저 또한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야근하는 날 남편의 회사에 찾아가서 야식이라도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출출할 시간에 맞춰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죠. 양손 가득히 들고 있는 야식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사무실에 계신 직원분께 전철민 과장 아내라며 야식을 가져왔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직원분께서 충격적인 말을 저에게 꺼내었어요. 남편은 이미 1년 전에 퇴사를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저는 들고 있던 야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들었던 터라 재차 물어봤지만 확실하게 퇴사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치솟은 월급도 의문점이었지만 왜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모든 걸 숨기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죠. 힘들게 아이들까지 데리고 갔었는데 제가 얻은 거라곤 남편의 퇴사 소식이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일 때문에 퇴사하고 저에게 거짓말까지 했었는지 그 이유를 바로 물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말을 하지 않았던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집으로 들어온 남편은 그날따라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날은 저도 남편한테 평상시 때처럼 대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남편의 모든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날따라 일찍 잠이 들어버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고 잠 한숨 못 자고 통장에 찍혀있던 월급을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말하는 걸 꺼려 했었기 때문에 통장에 전에 다니던 회사명으로 계좌 이체를 했었을 테고 저는 그걸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받았었기 때문에 남편이 무엇을 하고 다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저를 속였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왜 월급이 올랐는지 그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려는 남편한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 은근슬쩍 물어보면서 표정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도 야근해? 요즘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나쁘지 않은데 당신 몸이 점점 안 좋아질까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네. 야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일을 하는 건데 당연히 해야지. 그래도 월급은 많이 들어와서 좋잖아. 오늘도 어김없이 늦으니까 먼저 저녁 먹고 있어. 그럼 내가 애들이랑 야식이라도 싸서 가지고 갈까? 요즘에 월급도 오르고 대표님이 당신을 좋게 봐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경 좀 써달라고 한번 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당신을 더 좋게 봐줄 거 아니야. 내조를 잘해야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라고. 오늘 저녁에 당신 얼굴 보러 회사로 찾아갈게. 뭐? 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는 거야. 한창 바쁜 시간인데 당신이 애들까지 데려오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 내가 시키지 않는 건 안 하는 게 좋아. 요즘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은데 당신이 애들 데려오면 대표가 기분 좋아하겠어? 일하는 것도 흐름이 있는 거라고. 남편은 제가 회사에 찾아간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거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미 저는 남편이 회사를 퇴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죠. 저와 계속 대화를 섞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아침도 먹지 않고 절대 회사로 찾아오지 말라며 재차 강하게 얘기한 뒤 서둘러 집을 빠져 나갔어요. 확실히 뭔가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남편의 뒤를 밟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아니라서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었죠.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며칠 동안 남편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증거물을 찾아보는 게 빠를 것 같아 자고 있을 때 지갑이나 핸드폰을 살펴봤지만 크게 발견된 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조사해 봤지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게 매일 타고 가는 차 안에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서 남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차 문을 열고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시동을 켜고
매일 출발하던 목적지를 확인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 어디서 많이 본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항상 아침마다 반복적으로 도착했던 그곳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저희 친정집 주소였고, 남편이 왜 친정집에 가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내비에 찍혀 있던 친정집에 차를 주차시킨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목적지라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죠. 저는 다음날 남편이 출근할 때 무조건 따라 붙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겠다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부랴부랴 아이들을 데리고 미리 예약해둔 택시를 타고 서둘러 남편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차를 멈춘 곳은 저희 친정집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움직이지 않고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멈춰섰고 그 차 안에 남편이 올라탔어요. 저는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바짝 쫓아달라고 부탁한 뒤에 한참 동안 의문의 차량을 바짝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달려 어느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그 건물 안에서 저희 아빠가 뛰어나오셨고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 반겨주며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은 상황 속에 제가 걱정하고 있는 얼굴로 건물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확실치는 않지만 이 건물을 봤을 때 대충 짐작이 하나 가는 게 있긴 하거든요. 아마 남편분께서 노름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노름이요? 저희 남편은 그런 거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면 제가 결혼을 했겠어요? 기사님께서 그건 잘못 짚으신 것 같네요. 저도 그냥 짐작일 뿐이지만 건물 안으로 남자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주위를 살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저 건물에 유독 눈에 띄는 간판 하나가 보이죠?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저 간판이 제가 봤을 때 꾼들이 들어가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밥을 오래 먹다 보니까 저런 곳 대충 알고 있는데 방금 어떤 어르신께서 그쪽 남편분을 데리고 급하게 들어가셨잖아요. 무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 눈빛이던데 궁금하시면 직접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들어가는 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옆에서 잘 돌봐주고 있겠습니다. 저도 손님 남편분께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손님보다 인생을 좀 더 경험해 본 바로는 거의 확실한 것 같네요. 저는 택시 기사님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어요. 저도 오만 가지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꾸준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노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통 그런 곳에 빠지면 대부분 돈을 탕진하고 집으로 들어오지 고정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택시 기사님께 아이들을 잠시 맡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 뒤에 기사님이 알려주신 건물로 가기 위해 5층을 누른 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꽤 많은 노인분들께서 웅성거리며 한자리에 모여 있으셨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구경하듯 몰려 있는데 거기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아빠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그만하지 그래? 절대 못 이긴다니까? 이 바닥에 적수가 없다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늦게 끝난 것 같은데? 그만 들어가도 되겠어? 내 사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알겠어? 도전할 사람 있으면 지금 당장 들어와. 왜 이리들 조용해? 없는 거야? 전서방,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그만할까? 아, 오늘 저와 약속했던 사람이 있긴 했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줄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뜯어 먹어야 되는데 벌써 돈이 탕진됐나 봐요. 지금 여기서 다들 뭐 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아빠가 이 사람 끌어들인 거예요? 회사까지 퇴사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할 짓이 그렇게 없어?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노름은 싫다고 했었잖아. 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이 여기서 돈 땄다고 좋아하고 있어? 여보?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노름이 아니야. 순전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라고. 당신이 상상하는 게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건 건전한 거라고. 머리 싸움으로 노력해서 얻은 거라니까. 내기와 노름은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나가자. 이건 어찌됐든 땀 흘려 버는 돈은 아닌 거잖아. 당신이 1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얼마 전에 내가 회사에 다녀갔었어. 당신이 야근한다고 해서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 야식을 준비해서 찾아갔었다고. 그런데 퇴사한 지 1년이나 됐다더라.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나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1년간 속이는 일은 전혀 없었겠지. 나랑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이딴 거 당장 때려치워. 이런 것도 모르고 나는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음이 아팠었는데.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건전한 게임이야.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주위 사람들 좀 봐봐라. 다들 그냥 바둑 들어 온 것뿐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서방과 한판 했던 게 소문이 나면서 서로 한번 붙어보겠다고 하길래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전료를 받기 시작한 거야. 노름과는 전혀 다른 거라니까. 전서방이 얼마나 많이 이겼으면 이거 봐봐라. 상당히 많은 돈이 쌓여 있잖아. 나는 지역적으로 꽤 입소문이 난 사람들을 섭외해서 대전료를 받고 전서방과 매칭을 시켜주고 있는 거라고. 이기면 그만큼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잖아.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큰 이익 아니겠어? 전서방은 재능이 있다니까.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밥이나 먹으러 나가자. 너도 전서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서방을 대단하게 생각한다니까. 바둑이 노름이라는 말 들어봤어?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지? 이건 다른 것들보다 훨씬 건전한 거라고. 1년 동안 너희 가족 굶기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쥐어줬으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알고 보니 아빠가 남편을 끌어들인 거였어요. 항상 명절 때면 아빠와 남편이 같이 바둑을 뒀었는데 그때 두 분이서 잠깐 외출을 한 적이 있었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내기 바둑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던 아빠는 남편의 실력을 보고 저 몰래 설득을 시킨 거였죠. 그렇게 속여온 지 1년 만에 저에게 모든 게 발각되어 버린 거였어요. 남편은 속여서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솔직하게 말을 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를 할 것 같아 차마 말을 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없다면서 계속해서 내기 바둑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세웠죠. 그곳에선 대화 자체가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아 저희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다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아빠와 남편은 저를 계속 설득시켰죠. 전서방이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여태껏 월급 한 번 구멍나지 않고 채워줄 수 있었겠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실력이 좋아지고 있다고.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다른 지역에 있는 기원을 찾아봐야 할 정도라니까. 아빠랑 전서방 믿고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는 게 성공하는 길이야. 아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다 언젠간 그게 한번 데일 수도 있는 거라고요. 전국에 이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당신 아직 나이도 있기 때문에 다시 안정적인 회사로 들어가는 게 나아. 당신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뒀었다고 나한테 몇 번을 말은 한 적은 있었지만 이건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아니잖아. 어찌됐든 합법적인 건 아니니까 노름이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이런 식으로 돈 벌어오는 건 원하지 않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왔을 때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물로 착각하고 지금까지 당신을 존경해 왔었는데 나 몰래 우리 아빠한테 게임에 넘어가서 내기 바둑을 했다는 게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한 번만 더 한다면 그때는 우리의 관계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너는 무슨 애가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재능이 있으니까 돈도 벌어오는 거지. 전서방이랑 바둑 두는 사람들이 눈뜬 장님인 줄 아니? 다들 실력이 좋은 사람들만 찾아온다고 그랬어. 이 정도 실력을 썩히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손해라고. 전서방 때문에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엄마는 딸한테 그런 말 말곤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딸을 생각해 준다면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라고요. 돈 덜 벌어도 되니까 정상적인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돈만 보고 쫓아가다 보면 주위의 말은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더니 지금 당신이랑 아빠, 엄마 전부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벌써 이성을 잃어버렸다고. 차라리 기원인가 뭔가 그거 차려서 손님들 받고 수강생도 키우면서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건 돈이 안 되잖아. 내 실력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푼돈이나 벌어야 하냐고. 다음 달에 상당히 큰 건이 하나 들어왔어. 그것만 이겨도
우리 가족 몇 년은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한꺼번에 벌 수 있다고. 집안의 가장을 믿어줘야지.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이랑 우리 애들 풍족하게 키우고 싶어서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라고. 왜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들어오는데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가 경찰에 신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을 막을 거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너 자꾸 삐딱선 탈 거야? 지금 우리만 동의한 줄 아니? 사돈 집안에서도 돈 들어오는 거 보고 적극 찬성했다. 기회는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야. 저만 빼고 온 가족이 지금의 상황에 적극 찬성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돈맛을 봐서 그런 건지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다음 달에 있을 대전료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걸 듣게 되었고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둑으로 돈을 번다는 건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웠었죠. 남편은 이번에 이기면 한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곤 했지만 저는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어요. 이미 엎어져 버린 상태라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제 말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너 지금 내 아들 컨디션 안 좋아지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는지 알아? 한순간에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어머님, 왜 이런 심각한 일을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그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쳤으면 좋겠니? 우리 2억, 사돈댁 2억 들어갔다. 이기면 그 금액의 2배 받을 수 있다고 했어. 누가 봐도 이건 건전하지 못한 거라고요. 말로는 노름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노름이 아니에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니? 이미 태전료 지불했고 약속까지 전부 다 잡았다니까. 네가 계속 이럴수록 우리만 불리해지는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 컨디션 조절 못해서 폐하길 원하는 거니? 내 아들 바꿔봐라. 할 말 있으니까 빨리 바꿔보래도. 내 아들이 너 옆에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시모가 난리를 치시자 어쩔 수 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건네줬어요. 시모와 남편이 한참 동안 대화를 이어나가더니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으니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고 시댁에서 한동안 오지 않을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나가는 순간 이혼할 거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한 길이라면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이미 남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남편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 달라고 했지만 제 말에는 두 귀를 닫아 버리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 전화조차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도 찾아가 봤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자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경찰한테 신고조차 할 수 없었죠. 경찰한테 신고를 하는 순간 시모와 저희 부모님께서 미리 대전료를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고 아빠가 쓸데없는 행동은 삼가하라며 한순간에 더 큰 피해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들을 돌보며 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저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았는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이미 온 가족이 내기바둑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에는 힘든 상황이었고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었지만 교육적인 문제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저녁 현관문 앞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었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상당히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서로에게 막말을 퍼붓고 있었어요. 아니, 내 아들만 믿으면 된다면서요. 2억을 투자했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완패했잖아요. 이제 어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아이, 사부인. 다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사람들이 전서방보다 잘할 거라고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다고요. 자금은 다시 모으면 되는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일단 저희가 손해본 금액을 최대한 빨리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기원들 돌아다니면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계기로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 천서방.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나는 천서방을 믿고 있네. 그래도 우리가 1년 동안 벌은 돈도 꽤 됐었잖아. 금판만 뛰어들지 않으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무슨 소리야. 남자가 금판에서 놀아야지. 푼돈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봤을 때 이번에는 천서방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것뿐이야. 일단 돈부터 마련하자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모든 걸 잃게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제발 그만들 좀 하세요. 정신들 차리라고요. 여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지? 그게 한탕만 하고 손 터는 걸로 하자. 나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고. 일단 이 집부터 빼자. 저는 남편이 집을 빼자는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였고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얼굴에 이혼 서류를 던져 버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들어서 확인해 보던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보단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었어요. 이혼을 하면서 나뉘게 될 재산을 가지고 또다시 내기 바둑을 시작하려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미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남편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끝내 저희는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로 남남이 되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남편과 함께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제 손으로 가족 모두를 경찰에 넘기는 꼴이 되어 버렸지만 저는 더 이상의 불행을 막기 위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크게 처벌을 할 수는 없었는지 집행유예로 빠져나와 또다시 내기 바둑을 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건 제가 가족 모두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연을 끊어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았고 지금 현재 저는 전화번호까지 바꾼 상태로 가족들과의 연락을 완전 차단해버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식은 저희 부모님 집과 시댁집까지 전부 다 거덜나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뭐든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면 항상 그 끝은 안 좋은 결말이 찾아오는 것 같네요. 앞으로 평생 만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